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물리 강의하는 엄기범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물리만 주로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연고대 특히 이공대 편입은 뭐 수학이랑 물리나 화학 세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같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제일 이제 궁금한 것이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합격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을 지금 거의 이제 신고가 거의 끝나고 있는데, 합격생들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들 걱정이겠지만 물리가 사실 고등학교 선택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선택해봤자 수능에서 그렇게 아주 잘 나올 거라는 기대도 없고. 근데 편입하려다 보면 물리를 필수로 하는 과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준비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연고대를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전자과나 기계과나 이런 공대는 물리를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해보면 80%가 선택하지 않고 시험을 봅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물리를 아주 잘해서 아니 뭐 합격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리라는 과목은 처음 들어보는 과목은 아니다 보니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하고 지금 보는 물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연세대, 고려대 두 가지 학교가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요 물리 시험의 스타일이 초창기 때는 서술 문제로 깔렸어요. 그러니까 4개 주관식이다 보니 막 풀이 과정이 중요했고, 근데 시기가 지나다가 보면 중간쯤에 이제 객관식을 도입합니다. 20개 객관식하고 단답식이 2개가 있는데, 이 20개 객관식 그냥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서 보면 기억력, 디귿,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지문이 아니고 뭐를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20개가 깔리고, 요 20개다 보니까 각 하나가 5점이 돼서 4점이 돼서 80점. 그리고 요 주관식은 그냥 답만 쓰는 단답 주관식 형태라서 풀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답을 구해서 딱 쓰게 되는데, 이게 자기가 풀이 과정을 잘 풀어도 답이 틀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20개 요거 다 맞으면 80점, 요거 2개 다 맞으면 100점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최근 2개년도는 형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15개가 되다 보니 객관식을 다 맞으면 60점, 그리고 주관식이 4개인데 4개를 다 맞으면 이제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 4개 단답식이지만 가장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단답식 안에 또 2개를 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뭐는 뭐, 2번 뭐냐 이렇게. 그래서 보통 문제가 좀 많아지는데 전체가. 그래서 합격하는 거 보면 이 100점 만점에 객관식을 뭐 한두 개 실수하고 한 50점이라고 잡고, 주관식은 4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0 정도가 합격선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물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대학 물리 전체를 시험 범위로 두고 있는데 그걸 100점을 다 맞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담은 없는데 적어도 한 80점이나 70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물리를 공부하고 물리가 좀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9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굉장히 좀 평이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락을 결정하는 그 키 문제가 한 나머지가 차지하는데, 이 문제들이 막 이상한 데 나옵니다. 기퉁이에. 정말 지엽적인 곳. 그래서 대학 물리를 보통 1학년 때 수강했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되게 중요한 파트에 시험을 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니 거기다 시험을 내고, 책에 나와 있지만 별로 수업도 안 하고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시험을 일부러 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전에 5년 전에 합격해서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는 물리학과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이 편입물리라는 이 시험을 그 대학원생이 내는 것 같아요. 대학원. 대학원 그 친구가 대학원생인데 지금 박사과정인데 자기 옆에 있는 연구실에서 뭐 편입물리 검토하고 있다고, 검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더 보겠지만 까보면 그렇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인적인 취향이 되게 크게 묻어 있고, 그리고
야, 이게 좀 문제가 지저분한데 어떻게 이런 데서 문제를 냈지? 그런 게 꼭 섞여 있습니다. 한두 개씩. 자, 그래서 연세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따 샘플 좀 보여드릴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첫 초창기 때부터 4개 서술 주관식 문제를 깔았는데 요거는 이제 4개가 서술이지만 그 안에 두세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12개, 15개 정도가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3개는 풀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보면 고려대 문제가 아주 깔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단원에서 보면 역학이라는 단어 있는데 역학이라는 단원에서 한 문제를 냅니다. 한 문제 딱.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학생의 실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상한 대상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조금 돼 있거나 정리가 돼 있으면 고려대 시험을 보면 잘 봤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최근의 경향이 또 너무 쉽다. 거기다 컷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문제 하나 정도는 되게 어렵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같이 뭐 자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정리하다 보면 전체 대학 물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특히나 아주 지엽적이고 이상한 짱돌 문제 같은 것이 꼭 있다. 그게 어쩌면 합격에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이건 전체를 틀을 본 건데 앞으로 올해 시험 보게 되더라도 이 경향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을 15개, 주관식 4개가 연습된 문제고 문제가 19개가 되다 보니까 전체 범위에 고르게 출제가 된다. 단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뭐 평이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되게 지엽적인 것 그리고 대학물리 보통 책에 보면 2권 있는데 그 2권 중에 아주 기퉁에 있는 거, 어려운 부분 그런 데서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한두 문제 정도가.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4개 서술 주관식인데 중요한 부분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면. 근데 서술 문제 특징은 이 풀이 과정을 아무리 잘 써도 정답이 틀리면 확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난 수험생은 내가 다 맞았다 하지만 잘 풀어도 제일 마지막 답이 틀리면 점수가 절반이 날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최종 정답을 정확히 내가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답을 구해서 한 70, 80점 정도 맞는 실력.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 그게 합격권이 돼요. 난이도는 매년 적절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준비하는 그 뭐 밀도나 이런 거에 비례해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합격률이 연수대는 매년 약간 출제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진다 정도. 제가 샘플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게 짱돌 문제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장 최근 연수대 3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보통 물리 책에 보면 할 일이 하는 책이 2권 있습니다. 1, 2권. 1, 2권에 보면 기tung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본문에 조금 나와요. 얘기가. 그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가공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합니다. 연세대 3번 보면 뭐 수소 원자 얘기가 있고 파도 감소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양자각적인 기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적분표를 쓸 수 있다. 이런 거. 다행히 객관식이라서 뭐 몇 개 풀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다 보면 어렵진 않은데 이걸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갑자기 탁 등장하면. 근데 저희가 이거를 대학 물리 지엽적이라고 해서 아예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이거를 보는 친구들은 수업을 듣고 잘 따라온 친구는 거의 다 풀어서 맞췄는데 이 문제를 실제 대학 물리 찾아보면 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아. 내가 풀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게 약간 1학년 수준의 물리에서 전공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문제를 몇 개를 뽑아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식이 객관식이고 돌아보면 요거는 그냥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정리했던 거예요. 타인할 때.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걸 풀고 이런 답을 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이 문제 자체를 어렵게 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풀이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문제만 놓고 딱 보면 그러니까 물리학과 친구라도 이 문제를 딱 주면 되게 어렵게 느낍니다. 제가 아직 물리 잘해도. 하나 더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축적의 정경량이 있는데 무한대로 쭉 연결해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대학 물리에 잘 등장하진 않아요. 이런 그림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 이렇게.
근데 대학물리라고 하는 것도 무슨 중요한 책도 있지만 다른 기타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런 책을 다 따라가 보면 이것도 연습 문제에 등장시켰는데 뭐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다 보면 중요한 책도 있지만 이것저것 나올 것들만 막판에 몰아서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풀고 문제를 풀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한 번 준비하고 딱 들어가니까 이게 최종 답인데 여기 박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식이냐면 물리를 막 엄청나게 잘하자 그게 아니고 시험을 잘 보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든 뭐 생소하고 어렵고 그런데 그냥 같이 공부하고 과제 같은 거 잘 풀고 중요하다는 거 잘 체크했다가 넘기면 그게 시험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게 돼요. 이런 게 주관식입니다. 쭉 보면 여기 뭐를 구해라 이런 거 있습니다. X 구해라. 진동주기 할 때 각 진동수가 최대가 되는 뭘 구해라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대학물리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할리데이나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스타일 문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앞에서 대학물리에 등장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실제 저희가 수업할 때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똑같이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같이 푸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 물리학과 대학원생들한테 박사과정 이런 친구들한테 편입물리 시험을 딱 보게 하잖아요. 안 맞을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평이한 것들은 이렇게 보면 잘 풀겠지만 우리 편입물리라는 연세대 특징은 아주 지엽적으로 이상한 문제를 꼭 섞어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저희는 그걸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이제 고려대 문제인데 이 고려대 문제도 작년에 4번 문제였습니다. 합격이 결정되는 이렇게. 보면 고려대 특징은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1번 뭐를 기술해라 상대론적으로 이렇게. 그다음 2번 뭐를 구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3번 최대가 되는 뭘 찾아라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대학교 중간고사 느낌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에 보통 8절지 하나요? 이렇게 A3 용지만한 사이즈에다가 50분 주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한 절반 정도 한 문제를 채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정해진 문제를 답을 쓰면 되는데 이것도 실제 대학물리 보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고 이런 풀이 과정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공해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풀거든요. 비슷한 그림에 뭐를 구해라. 똑같이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세대는 아주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낸다. 그리고 쉬운 문제도 섞여 있다. 근데 쉬운 문제는 공부하면 다 맞추지만 아주 어렵고 지저분한 문제는 공부를 아무래도 못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같이 수업에서 고민하고 정리하면서 그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오는 이유는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올 텐데 저희는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열심히 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짧게 보겠습니다. 합격 공부. 이게 실제 제가 보면 그 작년도 그렇지만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리고 물리가 아예 노베이스고 전혀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이런 친구 합격하는 거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도 중요하고 자기만의 어떤 정리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 올해 이제 자기도 마찬가지 합격 통계를 받아보면 모든 친구 학점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학점이 3.3도 있고 3.1도 있어요. 2점대도 작년에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합격을 하거든요. 막판에 보면.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학점을 자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컷을. 이 친구들 학점이 낮아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필기 점수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진짜 1등 시험을 제일 잘 보면 갈 수 있다. 그게 제일 나중에 지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적인 부분들 뭐 토익이 몇 점이 된다 이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뭐 950이든 810점이든 합격에 영향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보는 제일 기준은 시험을 아주 잘 본다. 그거. 저희가 이제 현장에 오면 매주 제가 시험을 보거든요. 이번 주 한 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그걸 오픈하고 자기 성적을
이렇게 1년 동안 관리해 나가는데 매주 보는 시험이 70 이상을 넘기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런 친구들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막 엄청 길어서 부담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별거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하면서 쌓다 보면 자기 실력이 되더라. 이건 수기 같은 거요. 작년. 물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공부하냐에 대한 얘기들인데 나중에 홈페이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보통 보면 개념 강의에서는 사실 모든 자연과학이 그렇지만 이론을 잘 정리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내가 정리를 잘해도 문제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할 때는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개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리고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또 개념을 역으로 또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는 그겁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나 화학도 다 교재가 있겠지만 대학 물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 1년 정도. 그게 그 책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할리데이라는 책을 딱 정해서 문제 합치면 3,000개가 될 텐데 3,000개를 1년 동안 풀어보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게 혼자서 힘들고 요 학원에 같이 다니면 제가 따로 문제를 출력해서 나눠주는데 그 숙제 같은 거 열심히 풀어보는 거. 나머지는 막 그렇습니다. 그러게.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작년 친구들 중에 특이한 친구들은 그 학점은행제 또 합격을 하고 제일 위에 있는 친구는 학점이 3.2 얼마인가 이렇게. 토익도 거의 컷이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했는데 물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노베이스 아예. 맨날 투정 부리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계속 질문하고 상담하면서 이 친구를 교정해 나갔죠. 이렇게. 너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물리에 자신감이 생겨서 원래 물리과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화여대 물리과도 쓰고 막 핫쓰더라고요. 이거저요. 이렇게. 나중에 연세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건축과를 갔고 밑에도 뭐 시기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보면 요약본을 보지 말라. 뭐 교재를 열심히 봐라 끝까지. 그리고 제가 막판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막판에 11월 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하면 망한다든가. 근데 그거대로 막판에 2달 동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거의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베이스였는데 역학부터 열심히 해서 좋아졌다라든가. 제가 보면 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재미없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공부하는 거 약간 재미 느끼고 문제 푸는 맛도 느끼고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느껴보려고 열심히 해보는 게 나중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아까 그 매주 시험 보면서 성적 결과를 엑셀에다 이렇게 옮겨서 이거를 이제 오픈해 보는데 이게 성적순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제일 위에 96점이 있고 요 밑에가 70점이에요. 이렇게. 제가 70까지 잘랐어요. 싹둑.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달에 수업이 들어가서 그 다음 주 시험을 보면 모두 이제 모든 시험이 요 점수대로 쭉 나열하는데 제가 작년 3월 달 통계를 몇 개 끄집어 봤어요. 이렇게. 요 색깔이 합격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월 달은 물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다. 그러면 거기 합격성을 줄이면 이렇게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바닥에 저 밑에 그룹이 이제 물리가 처음이니까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평균이 50인데 20점, 30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도 합격성이 툭툭툭 깔리고 그리고 평균보다 위에 있는 친구도 뭐 드문드문 있어요. 이건 정말 랜덤하게. 근데 이 표는 시간이 지나서 작년 12월입니다. 막판 파이널 때니까 이렇게. 근데 이 위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요 위에가 이제 막판에 시험을 아주 잘 본 친구들. 이렇게. 이 전체가 70 이상인데 합격성이 중간에 흰색이 좀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좀 하더라도 이게 다 합격성입니다. 드문드문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의 실력이 뭐 물리가 처음이고 모든 과목이 처음이면 좋지 않죠. 당연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안이라고 하면
점수로 딱 자르면 70 이상, 혹은 80 이상이 딱 들어가게 되면 합격 가능성은 뭐 이 안에서도 한 60, 70이 되니까 이렇게 그걸 목표로 해야 되고 이 개개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물리가 처음부터 자신했던 친구들이 절대 아닙니다. 과별로 보면 이게 보면 무슨 신소재도 있고 건축도 있고 화공도 있고 이런데 전자과 기계과들은 원래부터 물리를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신소재나 화공이나 건축 이런 데는 물리를 처음으로 한 친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한다.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좀 보죠. 이게 상반기 합격 전략이라고 이렇게 제가 세팅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시생처럼. 그러니까 하루에 3월 달부터 내가 시작할래.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수능을 다시 보는 것보다 편입을 통해서 합격하는 게 아주 쉽고 과목도 많지 않고 특히 재학생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하루 10시간을 써야 돼요. 무조건 공부하는데. 그래서 막 놀고 다 그러면 안 되고 10시간 어떻게 쓰냐면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고 아니 도서관에도 어디 장소를 딱 세팅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동안 앉아있을 공간을 딱 세팅해 놓고 그리고 매일 자기 점검이 필요하긴 한데 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교에서 수업 있을 때 그 수업만 듣고 3월 달에 할 거 없으니까 편입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10시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간고사 하다 보면 이제 너무 편입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고사가 오면 편입을 잠깐 쉬고 그냥 수업만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학점이 엄청나게 잘 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 때 한 4월부터 일주일 동안 바짝 공부해 학점이 한 3.5였다 그러면 3월부터 덜한 건 없어요. 3월부터 그냥 편입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일주일 정도가 내가 중간고사를 딱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학점이 4점대로 올라갑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부터. 그래서 내가 학교를 편입으로 바꿔야 되는 아주 큰 각오로 지금 시험에 떨어들었으니 여러분은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이제 10시간씩 무조건 한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 친구들도 합격한 사례가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학교도 하고 편입도 공부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연고대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서성한 밑에까지 준비하거든요. 같이. 할 게 진짜 많아요. 학교도 다니고 연고대도 하고 일반 편입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다 하는 거 봤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근데 그거 하려면 10시간은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넷으로. 자, 그리고 또한 고민이 이 일반 편입과 병행하는 친구들 꽤 많을 텐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다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소통하는 친구들의 통계를 보면 6월 말에는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 무제한적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해보더라도 6월 말쯤이 딱 되면 연고대 올인할지 연고대를 버릴지 아니면 같이 갈지 그런 걸 결정해 보자. 왜냐하면 매 달마다 시험을 보니까 조금씩 그걸 통해 자기 실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다가 이 서성한을 버리고 연고대 올인한 친구들이 합격을 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편입이라는 그 학교는 그쪽은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돼 있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고대 수학, 물리, 화학 과목은 이게 전공 공부다 보니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아웃풋이 확 나오는데 영어가 좀 안 돼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거를 하루 빨리 결정하면 제일 좋고 결정이 안 되면 적어도 6월 말에는 결정하자. 어디에 몰입할지 이렇게. 그리고 7월 달 맞이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아까 재학생 얘기 말았는데 재학생 되세요? 몇 분 되세요?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는 많죠? 거의 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반기 때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편입 몰빵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 열심히 하고 다시 편입 공부하다가 또 기말고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성적 결과를 딱 받아보면 학점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안 나와 있어 학점 올리려고 하여튼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6월 말에 딱 되고 나서 이 방학 때 7, 8월 때 그때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재학생 친구들은 그때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휴학생이나 졸업생 친구들은 전반기 때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죠. 편입 공부를. 나는 그만큼 못한 건이기 때문에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기다려야 돼. 방학 때 열심히 하겠다. 방학 때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쭉 하다 보면 보통 9월 달부터 역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수생이나 휴학생 친구들은 3월부터 실력이 좋아요. 이렇게 시험 성적을 보면. 근데 재학생은 여기 밑에 있다가 이렇게 역전하는 계기가 거의 다 7, 8월 달.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냐. 중요하고. 그다음 자신감, 뭐 자기 매일 계획 같은 거 이런 얘기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복습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기 점검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학원 수업 듣고 매주 시험 보는 거 확인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지를 몰라요. 보통 저는 이렇게 그룹을 맺어주는데 모여서 해보라고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저 친구 보면 야 저건 괜찮다.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스터디 안에서 합격률이 또 잘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잘 해보시고 요거는 현장에서 하는 방식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은 1년이면 끝납니다. 이게 막 2년치 공부할 양이 절대 아니에요. 1년만 하고 딱 종료해야 돼요. 이렇게. 아쉬우면 재수할 수 있지만 일부러 재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택해야 되는데 일단 현장 저희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보면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강의가 똑같아. 인터넷 강의도 있는데 그걸 인터넷 강의를 따라서 이렇게 수업하는 따라간 친구들도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터넷 강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스탑을 눌러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해하려고 이걸 누르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계속 강의가 길어지기만 하고 정한 시간에 종료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경험해 보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모든 내용을 내 이해하고 하겠다. 스탑 누르고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해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양이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훅 넘기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현장에 오게 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수업한 다음에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해요. 질문 꼭 5개씩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서 질문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상담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너처럼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질문하는 걸 듣다 보면 어떻게 공부했는지의 정보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 내용 안에. 거기서 교정을 하고 그리고 스터디 좀 짜드리면 여기서 모여서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외롭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고. 근데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뭐 좋은 방향으로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모든 제가 시험 후기에서 매주 보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 위클리 시험 보는 거. 저는 몇 년치 초창기 때부터 계속 시험 보는 걸 좋아해서 좋아한다보다도 시험을 봐봐야 여러분이 어떻게 잘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방향을 잡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물리를 공부하다 열심히 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다음 주 시험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담을 해야죠. 이상하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는데도 시험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뭔가 조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보자는가. 그 다음 주에 또 10시간씩 공부해요. 미친 듯이. 그러면 점수를 딱 받았는데 그래도 50이 넘지 않아.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위클리 시험의 결과가 나의 공부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몇 번에 걸쳐서 해보다가 결과가 계속 안 나오면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립니다. 너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근데 100이면 100 이게 막 매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친구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이 결과를 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법을 모르는 게 많고 방법을 아는데 성실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올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계속 얘기지만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예. 1년 정도는 1년도 아니죠. 지금 3월부터 12월이니까 야 죽었다. 나는 고시생 같은 느낌으로 10시간씩 해보자. 내 인생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1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물리는 1, 2월 달에 기초를 했습니다. 아주 물리가 처음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게 수업이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3월, 4월 이건 대학 물리의 한 70% 정도를 커버하고 7월, 8월 심화율은 100%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물리는 이론보다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건 이론 정리하고 이건 문제 풀고 여기에 대한 문제. 이건 이론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보통 2달 이론, 2달 문제 이렇게 전체 4달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려고요. 이 이론 안에는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여기 볼 수 있어요. 같이 경향을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오면 할 일은 수업을 잘 따라오고 요거에 대한 워크북이나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론을 이제 처음이니까 이해하고 연고대 편입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분석한 다음에 연습을 워크북에서 하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는 물리가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입니다. 이걸 섞어서 합니다. 기초 필수 이렇게 그게 화목에 지나가는 거예요. 화목 같은 경우도 이거 2개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물론 그 수업도 매주 시험을 보고 시험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수업에서도 기출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 있는 필수 이론 요거 섞은 거 2개. 그래서 강의가 2개가 시작돼요. 3월달에. 그리고 5, 6월 때는 다시 문제 풀고 7, 8월 문제 이론 다시 문제 이론 이렇게. 그래서 문제 이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 보고 제일 중요한 시기는 7, 8월 달에 방학기를 어떻게 잘 보내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막판에 여기 뒤부터는 계속 문제거든요. 계속 9, 10, 11, 12 이렇게 4달 동안. 그리고 실제 이론할 때는 워크북 문제도 풀지만 제가 대학 물리를 나눠줍니다. 현장에서 프린트로. 지금은 영희나 할리데이 책을 구할 수 없는 책이 있어요. 절판돼서. 그거 예전 책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주고 적어도 하루에 한 10개씩 풀 정도의 양을 계속 줄 거예요. 일주일에 수업을 2번 듣게 되면 적어도 수업 듣는 시간을 빼버리면 5일이 남으니까 남는 5일 동안 하루 10개 이상은 풀자. 그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10개 이상은 푸는 거는 문제를 나눌 테니까 그거 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고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그걸 익혀보는 거. 그렇게 돌려보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 한 2, 3주만 정도만 이렇게 돌려보면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그대로 쭉 하면 되고 2, 3주 해보고 야 이건 뭐야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고민하고 상담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개인적인 상황이나 상담은 이따 나머지 해보세요. 자, 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